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지지율이 막 급상승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30%대입니다. 민주당을 추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만 더 잘하기를 부탁드리고 말이죠.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톡톡히 누려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쁜 얘기만 하다가 좋은 얘기 나오니까 말이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한번 얼만큼 올랐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민주당이 이제 37.8%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한국당은 29.7%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이제 불과 8.1% 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 제 기억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는 동안에 30%까지 올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드는데요. 그 기대치인 목표치 30%대가 이제 거의 차 있다. 29.7%니까 30%나 마찬가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 회복할 만큼 이제 회복 단계에 진입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한국당에 있는 모든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당직자들, 국회의원들이든 아니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을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좀 더 노력만 하면 30%대가 이제 굳어질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층이 가장 컸던 것이 20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역으로 따지면 이제 뭐 호남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연령대로 따지면 20대, 30대는 아주 그냥 요지부동.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난공불락. 네. 이렇게 됐는데 이번 그 당 지지율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뭐냐면 20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율이 말이죠. 네. 27.8%인데 지난주보다 무려 14.4% 빠졌습니다. 와. 이게 엄청 빠진 거예요. 이건 뭐 완전히 폭부수 빠지듯이 빠졌다. 네, 이 정도로 20대가 많이 빠진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30대 지지율도 빠졌어요. 네. 어느 정도 빠지냐면 여기보다는 조금 덜 빠졌는데 4.7%가 빠져가지고 지지율이 45.1%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에 대한 아주 그 콘크리트 이상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20대, 30대가 등을 돌리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수십 조를 썼잖아요.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 거잖아요. 왜 안 먹히느냐? 이게 최저임금 제도하고 그다음에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요게 잘못됐기 때문에 첫 단추, 두째 단추가 잘못되니까 옷을 아무리 입어도 멋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이 옷은 이건 내가 입을 옷이 아니라 이 옷은 빨리 버려야 되겠다. 이 저항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0대 지지율이 올라갔는데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지지율이 14.4% 빠졌다 했잖아요. 그러면 20대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얼마만큼 올라갔냐면 13.1%가 올라간 거예요. 20대가 옮겨갔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빠진 게 그대로 간 거예요. 야, 대단하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정치적인 이즘에 따라서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20대라고 하는 연령층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제일 젊은 연령층이 아니라 사회 나오자마자 이 연령층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집단 이동 현상이에요. 그렇다 본다면 지금 현재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지금 전혀 손 안 대려고 그러잖아요. 말로는 조금 바꿀 것 같은 모양을 비쳤는데 다시 안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본다면 이 지지층은 이제 떨어져 나가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은 이미 그 비대위 체제에서 그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서도 이 새로운 그 이론을 대안을 만들어냈어요. 또 안보 분야에서도 만들어냈고 이 정치 분야에서도 만들어냈고 이런 세 가지 큰 정책의 줄거리, 뿌리, 큰 숲을 이제 20대, 30대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쓴맛을 봤는데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제 어렵다. 그리고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30대도 4.7% 빠졌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5.9%가 올라갔어요. 한국당한테. 그러니까 20대와 30대들이 그대로
우리 한국당으로 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젊은 20대, 30대가 우리 한국당에 좀 지지 세력이 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협위원장들 교체할 때도 청년 여성 많이 교체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강남 같은 경우도 뭐 그렇죠. 32세, 30대 네, 초반 네. 그 자기 이제 조그마한 그 스타트업 하는 그런 아주 그 정말 도전적이 강한 젊은 분을 갖다가 당협위원장 줬거든요. 옛날 같으면 강남 당협위원장은 아주 노련하고 정치적인 숙련도가 높은 그야말로 시니어 베테랑인 사람들이 가서 앉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시대적 개념이 이게 맞지 않다 해갖고 젊은 사람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만큼 젊은 피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가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이게 제 평가가 아니고 이게 지표로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모멘텀을 이게 컨벤션 효과도 물론 있는데 이때 내용, 컨텐츠를 갖고 이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 컨벤션 효과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속 실력을 가지고 이제 한국당이 20대, 30대한테 내가 이거 한국당의 이 당을 믿어야 또 한국당을 지지해야 경제 안보 정책이 제대로 가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번 지방선거 아니군요. 지방선거가 아니라 전당대. 전당대. 예. 지방선거를 자기는 너무 하도 크게 실패해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돼 있네요. 예, 맞아요. 그러실 겁니다. 이번 예. 전당대에 정말 성공적으로 치러서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이 변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제가 뭐 시종일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책 비전을 가지고 당원과 그냥 국민 30%, 당원 70%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 대안을 가지고 우리 국민과 당원들한테 심판을 받고 그다음에 개인 간의 어떤 그 상호 비난, 정당한 비난은 당연히 선거니까 해야 되겠죠. 정당한 비난 받을 만한 일은 비판을 하고 검증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정책 정당 이런 모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선 첫 출발점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이 정당과 보수의 가치, 왜냐하면 보수가 무너지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보수의 가치가 어디에 제일 중요하냐. 제가 보기에는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 법치, 여러 가지겠어요. 언론 자유. 그러니까 고전적인 가치 개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젊은 세대한테 옮겨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갖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일부 수정의 의미는 필요성은 있지만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보수의 가치는 한 뭉텅어리로 가치 패키지로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어느 것이 조금 더 비중이 있느냐, 작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도 버릴 가치가 없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보수의 가치로 해서 뭉치고 그리고 정책 대안으로서 뭉쳐지고 그래갖고 큰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보수 세력이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분명하게 결집되는 이런 정말 기회를 확실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성취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자유한국당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전당대회 날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뒤로 미뤄야 한다. 또 심지어는 뭐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땡겨야 한다. 또 그냥 그대로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어쨌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또 지지자들에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잘 전당대회가 마무리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가지고 이제 그 대표적인 주자들 간에도 뭐 이해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또 나머지 이제 주자들 중에도 이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흐름을 보면 그 빅3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두 분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연기를 그리고 한 분은 언제라도 해도 좋다 이렇게 좀 유연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4명의 주자분들은 단체로 이렇게 집단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당대회는 연기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당 선관위에 그리고 비대위에 공식적인 이제 결정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당 선관위도 그렇고 비대위도 그렇고 국민 여론의 흐름도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당이 정말 몇 년 만에 처음 30%대에 이제 육박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의 모멘텀을 이게 좀 실망시키지 않고 이 지지 기반을 그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선관위와 비대위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잔치를 만들어야죠. 잔치. 예. 잔치가 돼야 됩니다. 예. 신의 한 수가 잔치 분위기를 많이 만드시라고 믿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전옥희 타자님이 안보정론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제가 이걸 또 바쁘다 보니 너무 좋다 보면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까먹을 때가 있어요. 예.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말이죠. 예. 좋아서 실수한 거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기분 좋습니다. 자유한국당 올라간다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어떤 분들은 신의 한 수가 뭐 자유한국당 기관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언론운동장에서 기울어져 갖고 하도 힘들어 하니까 신의 한 수라도 제대로 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하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잘 돼서 여권과 균형을 이루고 또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고 말이죠. 이런 불이한 진실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길 바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또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뿐이 없어요. 자유한국당 없어지면 지금 적화됩니다. 예. 미호나 고우나 한번 좀 밀어보고 말이죠. 잘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못하면 그때 가서 신의 한 수도 막 화를 내야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그만큼 또 자유한국당이 잘 정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신의 한 수도 비판할 때는 세게 비판하고 또 잘할 때는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